그리고 웜을 설명해 드리자면 웜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테일이 좀 길게 빠진 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 자체가 홈이 파져서 이렇게 깊은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살이 있는 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물살이 없는 데는 매끄러울 때보다 물 파장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울발이 없는 곳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일이 쉐드죠. 이렇게 끝이 테일처럼 이렇게 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달려 있습니다. 뒤에 테일이. 그래서 이 테일 같은 경우에 일반 테일보다 헤엄을 칠 때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기를 유혹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웜이 보면은 단색이 아닙니다. 요즘 패턴이 단색보다는 2톤, 3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웜을 많이 사용합니다. 쏘가리를 잡기보다는 우선 사람을 잡는다고 해야 되겠죠.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 웜이 고기가 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톤을 2톤, 3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웜이든 미노우든 현장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물색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주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색깔을 달리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낚시를 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렇게 그렇죠? 여러 종류의 웜을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웜은 저도 지금 웜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처음은 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색과 같이 담아 놓음으로써 은색이 이렇게 붉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웜들이 좀 있습니다. 섞어놔도 괜찮은 웜도 있지만 소프트 부드러운 웜들은 이렇게 다 웜의 색깔이 배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특이한 색깔이라고 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칸을 나눠서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웜들 중에도 금방도 보시지만 2인치, 3인치라면 더 크겠죠. 이렇게 테일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이름이 붙고 몸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웜 모양이 바디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 이렇게 매끄럽게 빠지느냐 아니면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빠지느냐 바디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자체는 부드럽게 당겨오겠지만 이 홈이 파진 웜들은 물이 지나가면서 약간의 기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먼 거리에서 봤을 때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바디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웜을 씁니다. 수입 웜에서 이렇게 착안이 됐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바디가 되어 있는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웜을 고를 때는 내가 낚시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낚시하는 곳이 물이 빠르다. 그러면은 테일 자체가 약간 두껍게 써줘야 됩니다. 가늘게 써주면 어떤 효과가 되냐? 자, 보시다시피 물발이 세면 이렇게 쭉 뻗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테일에 이렇게 움직이는 꼬리가 이렇게 노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발이 센 여울, 된 여울에는 분명히 이 가는 테일보다는 얇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두껍고 짧은 테일을 써주면은 고기가 와서 보는데 그리고 시각적으로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울이냐 댐이냐 그리고 저수지냐 이런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댐과 저수지는 습성이 비슷합니다.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렇게 막 큰 파장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반응.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반응에도 테일이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이런 웜들의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일이 가늘고 길다. 얇다는 얘기는 주로 담수어죠.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낚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계에도 쏘에서는 이런 테일을 쓰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그러나 강계가 아닌 댐에서도 강계도 마찬가지 댐 그리고 강에서 흐르는 물에 계류에서는 아무래도 테일이 좀 두꺼운 면이 좀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웜은 테일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세워놨을 때 테일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옆에서 단면을 보시면 두꺼운데 이런 웜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 그래서 흘렀을 때도 어느 정도 모양이 유지되고 파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웜들이 조과가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겠죠. 색깔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색깔은 물색하고 같이 가면 되겠죠. 물색이 맑으면 같이 맑은 색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은색 계통, 그리고 투명한 계통이 좋습니다. 이런 놈들 중에서도 약간 투명한 계통이 훨씬 더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나 봄철의 특징이라면은 봄철 쏘가리들은 왕성한 식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란기로 이어지면서까지 계속 그러는데, 그때는 특히 붉은색 계열이 반응이 빠릅니다. 곳곳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낙동강 계열은 거의 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까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봄철이라면 꼭 붉은색 웜 그리고 갈색 계통의 이쪽 두 가지는 꼭 챙겨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야간 낚시를 하게 됩니다. 야간 낚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야간 낚시는 물색이 맑은 경우도 흐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밤 낚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주간에는 입질이 잘 안 온다는 얘기겠죠. 주간에 입질이 온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나 써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 낚시를 할 때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되냐? 검은색, 그렇죠? 헤드가 이 자체는 지금 검은색입니다. 검정색 계열,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명암 대비로 봤을 때 얘가 검은색이 더 어둡습니다. 그러면 쏘가리가 봤을 때 명암 차이로 본다면은 바로 검은색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파장도 보겠지만 특히 색깔이 진한 검은색을 쓰는 게 요령입니다. 어떤 경우는 형광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광색. 그러나 실제로 야간에 형광색을 써보면은 쏘가리가 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형광색이 그 축광이죠. 빛을 머금고 가면은 고기들이 반응이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검정색의 반응을 더 빨리 하는 게 지금 고기들의 특징입니다. HDF 해동조구사